네, 개장 상황 확인해 보셨습니다. 좋은 전문가님과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모닝벨이 울리면서 바로 개장 상황으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좋은 전문가님 인사도 못하고 바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또 바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앵커님? 그렇습니다. 13일, 현지 시간 네. 13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죠.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5.3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따져볼 것 같으면은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생산, 그러니까 공급 부분에서 오는 이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쪽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일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8월 달에 9.5%가 올랐고 7월 달에 9%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석 달 정도의 텀을 두고 미국의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 상황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IMF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인플레이션 위협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제 성장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그러니까 빠르게 행동해야 될 준비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게 무슨 고용이 좀 늘어나고 물가가 좀 오르고 해가지고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자체가 공급 사이드에서 큰 지금 차질이 나타나면서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성장 둔화를 감수하고라도 금리 인상 내지는 긴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고용 네. 측면에 대해서는 어제 그 구인자 숫자가 나왔었죠. 1,043만 건으로 8월 달 채용 공고가 1,043만 건으로 발표가 돼서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1,090만 건이었거든요. 좀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기업들의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위한 미국의 고용이 거의 목표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1월 달 FOMC 회의에서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 그리고 시작 시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은 3분기 기업 실적에도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우리가 미국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고 얘기를 네. 했지만은 그걸 정당화시켜 줬던 게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의 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9.4%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우존스가 집계한 월가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보면 S&P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에는 27.6, 그러니까 2분기에 비해서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전년 동기 대비 27.6% 이익이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생산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류 대란이 있고 해가지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 줄어드는 걸 참거나 아니면 소비자 물가에 전가시키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3분기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4분기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조금 좀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만 가지고 기대를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가도 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강세를 좀 보였잖아요. 네. 셰일오일 생산량도 굉장히 또 늘고 있다고 얘기가 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걸 보면은 미국의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 텍사스하고 뉴멕시코주 사이에 있는 페롬기 분지라는 그런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코로나 사태 전에는 하루에 490만 배럴 정도 셰일 오일을 갖다가 뽑아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최근에 일정을 채굴량을 보면은 480만 배럴. 그러니까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 다른 지역, 텍사스주라든지 하는 이런 데서는 아직 셰일가스의 그 채굴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 채굴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아직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셰일가스를 갖다 채굴하는 그 자본들의 성격을 보면은 팬데믹 이전하고 많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팬데믹 이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봐야 될지 뭐 분명한 구분은 어렵겠습니다만은 팬데믹 이전에는 상장사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이 셰일가스를 갖다가 채굴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라든가 아니면 돈 많은 개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배럴당 $8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셰일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문이 많이 남는다 그럽니다. 대략 싸게 뽑아내는 데는 $30 정도에도 이 셰일 가스를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장사들이 핸들링하는 그런 시추공에서도 셰일 가스를 뽑아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중국의 전력난, 뭐 석탄 부족 상황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함께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님.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얘기를 했었죠. 뭔가 하면은 중국이 네. 전력난을 겪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석탄이 부족하거나 석탄 가격이 비싸서 발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탄소 중립 목표와 관련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 정부의 관리들이 내년에 당 대회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끈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그중에 일부는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도 8일 하루치의 가격이긴 합니다만은 현물 가격이 9%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한 달 전체를 통틀어서 한 60% 가까이 올랐던 석탄 가격이 첫날 거래에서 9%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전력난이 국경절 직전보다는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제일 큰 석탄 채굴 지역인 산시성에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현재 이 석탄 채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석탄 부족에 따른 내지는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발전량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이 중간이 아니죠. 네네. 중국과 북한을 제가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북한에서도 석탄을 밀수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 네.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북한 석탄 같은 경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로 해가지고 지금 금수돼 있는 수출을 못하도록 돼 있는 이런 품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석탄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가 보니까 중국에 밀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어느 정도로 싼가 하면은 지금 현재 국제 가격이 석탄 1톤에 $200 정도 하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 북한산 같은 경우는 $50 내지 $60 정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석탄의 품질도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북한 석탄을 들여오려고 애를 쓰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석탄을 들여오는가 하면은 서해상에서 네. 밤에 미국의 인공위성에 들키지 않게 최소한의 불만 켜놓고 석탄을 갖다 환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100톤 내지 500톤의 작은 배가 석탄을 싣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버리는 네. 그러면은 일반 선박으로 식별이 돼가지고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쪽 관리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네. 석탄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그 국경이 폐쇄가 되면서 현재 사실 외화벌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당이라든지 보위부라든지 하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밀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의 전략난이 오히려 뭐 해상 운임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력난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금 다른 부분의 어떤 병목 현상을 줄여주는 네.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황구시보나 증권일보 같은 데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난 8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미국 서부 노선에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운임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16,004달러였다 그럽니다. 이게 그런데 네. 한참 비쌌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2만 달러를 넘었었거든요. 네. 2만 586달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2% 정도가 떨어졌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 동부 해안으로 가는 운임조차도 한 12% 정도 떨어진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좀 가격이 떨어진 제일 큰 이유는 어떻게 네. 본다면은 이 전력난으로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해서 보낼 물건이 줄어들었다라는 네. 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경절 연휴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서 싣고 나가는 물량이 적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를 비롯해서 글로벌 선사들이 이 운임 동결을 갖다가 선언을 했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걸로 이렇게 예상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이쪽 노선에 그러니까 서부 노선 중국에서 미국 서부 노선의 가격이 얼마 정도였는가 하면 4,2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16,000달러로 떨어졌다 그래도 워낙 높은 그런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참 이 업체들로 봐서는 이 기업들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앞으로도 뭐 해상 운임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양쪽 면이 다 있다고들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제일 큰 이유는 국경절 연휴에 적체됐던 물량이 다시 나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미국 항만의 적체 현상은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아무래도 다시 반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요인을 따지자면은 중국의 전력난이 지금 현재로 봐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또 광군제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는 물량보다는 안에서 소비하는 물량이 많지 않겠냐라는 네.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컨테이너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에 대한 투기 수요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한 1,600달러, 16,000달러 정도로 떨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수준에서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말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뭐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산화탄소, 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내용들이었을 텐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소의 마스크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탄가스 배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메탄가스 배출 좀 줄이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메탄 쇠약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2030년도에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줄이자라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네. 미국과 유럽 연합이 주도를 하고 있고 이 메탄 쇠약에 최근에 일본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서명한 국가들을 쭉 볼 것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 GDP 한 60%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현재 서명을 했고 메탄 배출량으로 따지면은 한 30% 정도 차지하는 그런 나라들이 서명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그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때까지는 한 100개 나라 정도가 참가를 해가지고 서약을 하는 쪽으로 좀 움직이자 하는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인도하고도 굉장히 말이 많이 진전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뭐 글로벌 인사이트 때도 뭐 소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메탄가스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 좀 자세히 좀 네, 메탄 짚어주시면 우리 어떨까요? 잘 아시겠지만만 이 썩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단백질이 썩을 때는 네. 암모니아가 나오죠. 네. NH3가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레기가 썩을 때 CH4 메탄이 나오는데 이 메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 온실가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렇죠. 뭐 질소도 있고 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메탄가스의 온실가스의 어떤 나쁜 정도를
이산화탄소를 1이라 그러면은 네. 메탄가스는 21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1배나 와, 더 강한 네. 온실가스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걸 갖다가 또 이산화질소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일산화질소하고 비교를 한다면 31배나 온실 효과가 강하다 그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메탄가스를 빨리 줄였을 때는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머무는 기간이 100년쯤 되는 데 비해서 네. 메탄가스는 8년 정도 머문다 그러거든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 저감은 노력을 하자 해가지고 네. 줄인다 하더라도 100년이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없어지니까 지금 줄이기 시작하면 금방? 10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탄가스에 좀 집중을 해서 메탄가스를 줄여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메탄가스를 줄이게 되면은 축산업이 피해를 본다면서요. 네, 네. 앞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소가 이 한 마리가 하루에 내뿜는 메탄가스가 대략 한 600리터 정도 된다 그럽니다. 600리터 요? 그러니까 트림이나 방구나 네. 뭐 네. 방귀나 뭐 이걸로 해가지고 뭐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네. 내뿜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메탄가스 양이 한 600리터가 되는데 이게 소형차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하고 같은 양이라 그러거든요. 1년 동안 하는 것과. 네. 그래서 전 세계에 현재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뭐 다 합치어서 보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양이 전체 온실가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5%, 많게 얘기할 때는 18%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축산업 쪽에서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 소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저도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아기들 같은 경우 우유를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대체육. 네. 대체육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축산업에 대신해서 그러니까 인공육을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 축산업의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재밌는 사료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나 감귤을 먹이면은 마늘과 감귤이요. 네네네. 그거 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마늘이나 네. 감귤을 갖다가 이 가축들한테 먹이면은 메탄가스의 배출량이 30% 정도 줄어든다 그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해조류 해조류. 먹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를 한 건데 많게는 82%까지 줄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생명공학 회사가 이 개발해낸 사료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까지도 네.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체육도 좋지만 네. 이 소가 크는 말하자면 소를 키우는 농가, 목축업 사실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그 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대체육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사료 개발을 통해서 메탄가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은 네. 그것 또한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지적을 하셨죠. 그 마스크. 네. 그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는 영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젤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이 마스크는 쓰면은 트림할 때 소가 네. 트림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를 잡아준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시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